오늘은 요즘 점점 더 힘들어지는 노년기 삶을 여유 있게 편안하게 살아가는 비법을 알려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젊어서 고생은 돈 주고 사서도 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그만큼 젊었을 때 하는 고생은 나를 단단하게 하는 경험이 되고, 살다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좌절하지 않고 헤쳐나갈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황혼기에 접어든 노후에도 사는 게 힘들다면 이건 젊었을 때 하던 고생과는 모든 게 다릅니다. 왜냐? 살 날이 살아온 날들보다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몸도 마음도 다 약해져 있어서 견뎌내기가 더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노년기 삶이 힘들어서 노인 자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노후 삶이 힘든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저도 이제 노년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노후 삶이 힘들어지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요. 건강 문제, 부모 자식 간 문제, 경제적 문제가 대표적입니다. 이 중 노년기에 가난해지는 것도 큰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노년기 삶을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내가 나이 들고 살아보니 이런 게 제일 힘들더라. 내가 다시 젊어진다면 노후를 대비해 난 이것만은 꼭 준비하겠다. 이렇게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경험에서 알게 된 나의 삶의 경험을 노년기 삶에 접어든 분들을 위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노년기 삶을 힘들게 하는 노후를 가난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몸이 아파서 병원비 때문일까요?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 돈을 다 썼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연금이 부족해서일까요? 물론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다른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 놀랍게도 노후를 가난하게 만드는 1위는 건강이나 자식 뒷바라지가 아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따로 있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나도 모르게 노년기 삶을 가난하게 만드는 그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려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혹시 내 얘기는 아닌지 꼭 끝까지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요즘 노년기를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평생 모은 돈을 이것 때문에 조용히 천천히 다 잃고 가난해지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 사례와 함께 요즘 노년층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요즘 노년기 삶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낱낱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년기 삶이 가난해지는 원인이 따로 있는데 다른 것 때문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노년기 가난의 원인 1위는 무엇이냐?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노후 빈곤의 원인 1위로 꼽는 게 건강이 나빠져서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자식 뒷바라지 하는 것, 연금이 부족해서, 벌어놓은 돈은 부족한데 물가가 너무 비싸서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 다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전문가들은 그게 진짜 이유는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왜냐? 건강이 안 좋을 때는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의료비 지원으로 최악은 막을 수 있다. 또 자식이 도와주지 않아도 정부 연금과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로 기본 생활은 이어갈 수 있다. 그런데도 왜 노후 빈곤이 해마다 증가하느냐? 노후를 가난하게 만드는 원인 1위, 그것은 바로 잘못된 금융습관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돈을 다루는 습관, 즉 금융 문맹 때문이다 이겁니다. 2024년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자가 금융사기 피해가 전체의 43%를 차지할 정도로 높게 발생하고 있고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대출 연체율, 보이스피싱 피해, 고위험 투자 손실, 이 모두가 고령층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을 벌기는 했어도 돈을 다루는 법을 배운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자를 계산해 본 적도 없고 연금 설계를 전문가와 상담해 본 적도 없고 누가 권하는 투자 상품이 위험한 투자 상품인지 안전한지 이것도 구별 못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지금 온 전화나 문자가 보이스피싱인지 광고인지 이걸 몰라서 당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결국 정보 부족이 자산을 갉아먹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사례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친한 지인이 소개한 금융투자 상품이라 철석같이 믿고 투자했다가 속아서 돈을 날린 사례입니다. 72세 어떤 분은 친구 소개로 연 12% 고수익이라는 말에 혹해서 전 재산을 다 투자했다고 하는데요. 그러고 나서 6개월 정도 지난 후 그 지인은 갑자기 연락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글쎄 불법 유사 수신이었다는 겁니다. 불법 유사 수신이란 인가, 허가, 등록, 신고 등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입니다. 불법 유사 수신의 특징은 고수익을 미끼로 혹하게 만들어서 투자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분도 12% 고수익에 혹해서 평생 모아둔 전재산 3억을 다 날렸다는 겁니다. 또 이번 사례는 은행 직원이 추천해서 믿고 투자한 사례입니다. 65세 주부인데요. 은행 창구에서 직원이 연금형 상품이라면서 권하길래 믿고 가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가입한 게 변액 보험이었다는 겁니다. 매달 20만 원씩 따박따박 냈는데 뒤늦게 보험이라는 것을 알고 해지하려고 보니 원금 손실이 발생하게 된 경우입니다. 또 다른 경우는 휴대폰으로 지원금 준다는 문자를 눌렀다가 당한 사례입니다. 지원금 받으려고 지원금 관련 문자를 눌렀더니 보이스피싱 악성 앱이 자동으로 설치되고 지원금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이분 통장에 있던 돈이 하루 만에 800만 원이나 사라졌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세 가지 피해 사례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다들 나쁜 사람이 와서 내 돈을 강제로 빼앗아 간 게 아니라 내 손으로 준 겁니다. 몰라서 당한 거다 이겁니다. 중요한 것은 모른다는 건 가난해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나이가 들수록 금융 공부가 더 필요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젊었을 땐 몸이 돈을 벌어줬지만 나이가 들면 돈이 나를 지켜줘야 합니다. 그런데 돈이 있어도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고 어디에 써야 손해 안 볼지도 모르고 누가 다가오면 철석같이 믿고 그러는 사이 조금씩 천천히 이슬비에 옷 젖듯이 가난이 찾아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금융은 기술이 아니라 습관이라고 설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번 배우면 평생 써먹을 수 있습니다. 또 한 번 조심하면 사기당할 일도 없다고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금융 전문가들이 권하는 지금부터 꼭 실천해야 할 5가지 금융 습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르는 전화나 문자, 링크 클릭 금지입니다. 특히 돈 얘기 나오면 무조건 끊기. 두 번째는 금융상품 투자 권고를 받았다면 반드시 가족과 의논 후 결정하기입니다. 왜냐? 은행 직원도 보험 설계사도 고객보다는 자기 이익을 위해 일하는 세일즈맨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내 돈 흐름을 매달 정리하기입니다. 돈이 어디로 많이 흘러가는지 어디로 새고 있는 건 아닌지 파악하지 못하면 막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확실한 고수익은 없다입니다. 수익률이 높을수록 위험도 높아진다는 것은 기본입니다. 다섯 번째는 무료 상담 적극 활용하기인데요. 금융감독원, 보건복지부, 시청 이런 곳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이 점도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년기 삶은 결국 돈이 나를 지켜줍니다. 돈이 없으면 개밥의 도토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돈이 많다고 무조건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왜냐? 돈을 잘 알아야 그 돈이 나를 지켜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후에 나를 지켜줄 가장 큰 무기는 자식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바로 금융을 잘 알고 내 돈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노후에 가난해지지 않으려면 앞서 알려드린 5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또한 여러분은 지금 노년기 삶을 가장 힘들게 하는 1위가 무엇인가요? 여러분께서 겪으신 사기 사례나 노년기를 살면서 경험하신 노년에는 이런 것들이 힘들게 한다 하는 것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